어머님,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날은 압구정 고급 한정식집에 간 날이었어요. 서빙하시는 분께 반찬 좀 더 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며느리 유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 촌티나는 사투리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온 식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 쪽을 보더라고요. 혹시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 올해 68세입니다. 며느리의 폐악질에도 미안해, 나는 몰랐어. 그때의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아직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유진이가 다른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나는 도대체 뭐였나?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남편 철수 씨도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이야,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회사 생활이 정말 지겨워. 상사들 눈치 보고 야근하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성공하겠어? 남편이 한껏 지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부동산 중개업 어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다던데. 여보, 그런데 사업은 위험하잖아. 우리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순이야, 안정적이긴 뭐가 안정적이야? 월급쟁이로는 절대 부자 못 돼. 이번이 기회야.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자니 얼굴이 정말 많이 상했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었나 봐요. 얼마 전에 밤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과장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다. 먹고 살기 고달프다, 고달퍼. 이렇게 중얼거리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구나. 응,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승진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처음 보는 기죽은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남편을 응원하게 되더군요. 알겠어, 여보. 그럼 해보자. 정말? 순이야, 고마워. 하지만 여보, 혼자는 힘들 거야. 나도 회사 그만두고 당신 옆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게. 둘이서 힘내면 분명 성공할 거야. 순이야, 당신 직장은 안정적이잖아. 괜찮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몰랐던 게 너무 마음 아파. 이번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차례예요. 살면서 원하는 것 하나 없이 성실히 일만 하던 남편이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낌없이 뒷바라지해주고 싶었어요. 순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너같이 완벽한 현모양처를 만난 걸까? 여보, 내가 반드시 당신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어줄게. 꼭 성공해서 당신한테 이 은혜 곱절로 갚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고객의 전화 한 통이면 자다가도 뛰쳐나갔어요. 고객님, 지금 바로 나가서 아파트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살다 보니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입소문이 퍼졌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강남 일대에 3개 지점을 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반드시 성공해서 저를 호강시켜준다던 남편은 자리를 잡게 되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게 접대한다는 핑계로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며 술만 마시더군요. 10년간 차곡차곡 쌓은 재산으로
손님들에게 소개만 시켜주던 압구정 아파트에 입주한 날 남편은 기분이 좋다며 또 한껏 취한 채 이렇게 말했어요. 순이야, 나 대단하지 않냐? 우리 집이 이렇게 성공한 건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한껏 기가 죽어있던 남편의 모습보다는 지금처럼 당당한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가 크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 저희 학원 보내려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얘들아, 엄마 괜찮아. 너네 학원은 엄마가 꼭 보내줄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공부에만 집중해. 두 아이는 감사하게도 성실히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그 결과 아들과 딸 모두 명문대에 입학했고 민수는 의사, 지은이는 변호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순탄치 않았던 제 인생에 상장이 주어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벚꽃이 불구슬에 필 무렵 민수가 벚꽃과 같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진심으로 기뻤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공부와 일에만 매진했던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니 이런 희소식이 또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얼마 후 민수가 여자친구 유진이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유진입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던 유진이는 정말 참하고 예뻤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고 예쁘구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만 해도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유진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아침상을 준비하던 저에게 며느리가 와서 틱틱거렸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할 필요 없어요. 민수 씨도 성인인데 솔직히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왜? 가족이 함께 먹는 게 좋잖아. 민수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다고 하는걸.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아침에 먹기 너무 과해요. 그래도 엄마 손맛이 들어가야 좋지 않겠니? 어쨌든 저희는 밖에서 알아서 먹을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부터 저는 제 집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유진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죠.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저를 위협하고 있는 것만 같은 불편한 나날이 지속되던 가운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유진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 촌스러운 말투랑 패션 센스 완전 최악이야. 참아야지 시어머니잖아. 너가 그 꼴을 안 봐서 그래.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니까. 완전 시골 아줌마야.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저 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꾹 견뎌냈어요. 며느리의 만행은 손자 민서가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님, 민서 분유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가요. 40만 원이나? 분유가 그렇게 비싸? 좋은 거 먹여야죠. 어머님은 장손한테 싸구려 밥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손자가 조금 더 크자 며느리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도 더 커졌어요. 어머님, 민서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요즘 이 동네는 다 영어 유치원 보내요. 민서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 순 없잖아요. 그래도 유치원비로 월 18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을까? 어머님은 저희 아들이 바보로 자라면 좋으시겠어요? 민서 친구들은 다 영어로 대화하는데 우리 민서만 왕따 당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나 보다. 영어 유치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피아노 학원 100만 원, 미술 학원 80만 원. 손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끝이 없었죠. 극한은 작년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그만 분가하고 싶어요. 이 근처 아파트로 매매하고 싶은데 3억 정도만 보태주세요. 3억씩이나. 유진아, 너무 큰 돈이라 갑작스럽구나.
민수 씨는 의사고 저도 대기업 다니는데 쪽팔리게 전세살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의사들끼리 이런 걸로 얼마나 기싸움을 하는지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민수 씨가 밖에서 무시당하면 좋으시겠어요? 손주도 모자라 아들까지 들먹이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유진이가 또 왔어요. 어머님, 그런데 3억을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증여세? 네. 그래서 방법을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회사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니까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대출 이자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설마 이 돈 떼먹겠어요?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지금은 급하니까 능력 좋으신 어머님이 융통 좀 해주세요. 결국 제가 회사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서 유진이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집 인테리어비가 또 필요해서요. 1억 정도 어떻게 안 될까요? 1억? 유진아, 나도 이제 더 이상은 한계다. 어머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적금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결국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대출까지 해서 총 4억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시어머니가 돈 주면서 맨날 은혜 갚으라는 식이야. 돈도 많으면서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잖아. 그런 시어머니 흔치 않다, 얘.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민수 씨가 얼마나 효도하는데. 그 나이에 혼자 뭘 하겠어.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후로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화가 나시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당하는 게 말이 되나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며칠 후 민수 생일날이었어요. 민수 생일이니 가족끼리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고 유진이가 제안하더군요. 어머님, 압구정에서 유명한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민수 씨 생일이니까 좋은 곳에서 먹어요. 아가씨도 올 거예요. 그래, 좋구나.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네. 딸 지은이가 집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옷 골라드릴게요. 괜찮아, 지은아. 그냥 입던 옷 입고 가자. 안 돼요, 엄마. 좋은 곳 간다고 했잖아요. 지은이와 옷을 고른다고 골라서 입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일만 하느라 제 옷에는 신경 못 썼거든요. 한정식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유진이가 먼저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말하더라고요. 예약된 박유진입니다. VIP룸으로 부탁해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다른 손님들이 슬쩍슬쩍 보더라고요. 유진이는 명품 옷에 하이힐, 민수도 정장 차림, 지은이도 깔끔한 정장이었는데 저만 평상복이었어요. 잠깐 기가 죽었으나 내 자식들이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엄마인 내 모습이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다시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걸었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 예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실례합니다. 김치 좀 더 주시면.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유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정말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저희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 시골 억양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유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아니, 진짜 이런 고급 한식집에서 김치를 더 달라고요?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셔야겠어요? 유진이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면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죄송해요. 유진이가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크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평소에 시골에서만 사셨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산 적이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며느리 진짜 예의 없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유진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곳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리 매너 교육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매너 교육이라니 30년 동안 가족 뒷바라지한 제게 매너 교육을요? 민수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으시면 안 돼요? 여기 오는 사람들 수준이 있거든요. 제 옷차림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다음번엔 제가 같이 쇼핑 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에 맞는 스타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식사 내내 유진이는 계속 저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줬어요. 어머님, 젓가락질도 좀 조용히 하세요. 소리 나잖아요. 지은이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언니 그만해요. 지은아, 조용히 해. 제가 지은이를 달랬어요. 엄마 왜요? 언니가 너무. 지은아, 오늘 민수 생일이야. 좋은 날 망치지 말자. 제가 지은이 손을 꽉 잡으면서 눈빛으로 제발 참으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민폐예요. 유진이가 또 트집을 잡으니까 지은이가 또 화를 내려고 했어요. 언니 진짜. 지은아, 제가 다급하게 지은이를 말렸어요. 오빠 생일인데 분위기 안 좋게 하지 말자. 응?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뒤로도 제가 뭘 할 때마다 유진이는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이 내시는 거죠? 저희는 얼마 전에 집 사느라 돈이 많이 없어서. 50만 원이 넘는 계산서를 저한테 떠넘기면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리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날 밤 딸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식사 어땠어요? 괜찮았어, 지은아. 괜찮다고요? 엄마, 새언니가 그렇게 대먹지 못하게 굴었는데 뭐가 괜찮아요? 지은이가 울면서 화를 냈어요. 왜 계속 저를 말리셨어요? 제가 언니한테 똑바로 말해줬어야 했는데. 지은아, 그러면 안 돼. 가족인데. 가족이 저래요? 엄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게 가족이에요? 지은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그냥 넘어가자. 엄마 왜요? 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오늘 일 말고 또 다른 일 없었어요? 평소에도 새언니가. 지은아, 괜찮다니까. 엄마,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언니가 평소에도 엄마한테 이상하게 대했죠? 딸한테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돈을 뜯긴 이야기까지. 뭐? 4억 5천만 원을 다 주셨다고요? 지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제가 갈 테니까 자세히 얘기해요. 다음 날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속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새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막대먹게 굴었던 거예요? 지은아, 그냥 넘어가자. 안 돼요, 엄마. 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된 이상 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지은이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다른 문제는 없어요? 유진 언니 말고. 무슨 문제? 요즘 아빠한테 이상한 점 없어요? 왜? 지난주에 병원 앞에서 아빠를 봤거든요. 근데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업상 만난 사람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9시면 들어오셨는데 요즘은 거의 12시에 온다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옷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새 정장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아빠가 향수를?
30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 향수 뿌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해서. 지은아, 그런 건 안 돼. 사생활이 있잖아.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새언니 일로도 마음 시끄러운데 아빠까지 뭔가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요? 확인해 봐야죠.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 목록을 보는데 영미라는 이름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눌러봤어요. 자기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우리 신혼집 인테리어 언제 하지? 여보, 어젯밤 너무 좋았어. 와이프랑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게. 얼른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 자기야, 내일 신혼여행 계획 세워볼까? 제주도 펜션 예약했어. 위로 올려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기네 와이프 진짜 별로야.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맞아, 늙은 여편 내가 계속 매달리는 거 보니까 정말 질려. 자기야,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네. 시간 진짜 빨라. 2년. 2년 동안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더 위로 올려보니까 작년 제 생일날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사가야 하나? 자기가 허락해주면 사갈게. 그냥 적당히 해. 어차피 나이 든 여자 생일이 뭐가 중요해? 그날 남편이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며 아, 바빠서 깜빡했네. 미안해, 여보. 멋쩍은 얼굴로 사과했던 게 기억났어요. 계속 보니까 제가 며느리에게 4억 5천만 원을 준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편 내가 또 며느리한테 돈 줬대. 돈 주고도 맨날 구박만 받아. 완전 호구야. 그러게. 당신 와이프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며느리 집 사주고 우리 신혼집도 사주네. 하하, 마누라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번 돈이 우리 이쁜이한테 오다니. 고마운 아줌마야. 자기는 매일 나랑 놀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는 혼자 계약 뛰러다니고 정말 바보 같아. 제가 혼자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 30년 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지어준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메시지는 자기야, 이제 정말 와이프랑 이혼할 때 됐지?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나이도 나이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응, 조금만 더 기다려. 회사 정리 끝나면 바로 이혼하고 너랑 새로 시작할게.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요. 30년간 전 뭘 한 걸까요? 저는 정말 뭐였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챙기고 밤 11시까지 발품 팔아서 계약 따내고 손이 부르터도 목이 쉬어도 묵묵히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미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너한테 보답할게. 자신있게 외치던 남편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아들 공부시키느라 야식 끓여주고 딸 병원비 벌려고 주말에도 일했던 그 모든 정성과 희생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회사 당신 덕분에 성공했어. 인정받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 아니요. 남편은 그저 내 능력이야. 건방을 떨며 저를 얕잡아 보기나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의사 됐을 때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자리 잡았으니 엄마도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도 없었죠. 오히려 유진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유진이 편만 들었어요. 식당 일만 해도 유진이가 저를 모욕할 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나마 지은이만 제 편이었어요. 변호사가 되었을 때 지은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엄마 지켜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제가 너무 모든 걸 해줬던 걸까요?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키운 걸까요? 68년을 살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그 가족 중에서 진짜 저를 생각해주는 건 지은이 뿐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지은이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지은아, 나도 모르겠어.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당하게 맞서 싸울 거예요? 저는 엄마가 당당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아, 엄마가 어떡해. 엄마 딸인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요. 그날부터 지은이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선 아빠의 불륜 증거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요.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지거든요. 지은아, 그런 걸 어떡해.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사설탐정 고용할게요. 그리고 30년간 엄마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도 입증해야 해요. 엄마가 직접 쓰신 영업일지나 고객관리 기록 있으세요? 있어. 30년 동안 다 모아뒀어. 완벽해요. 이 정도면 재산분할에서 엄마가 절대 유리해요. 며칠 후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님, 결정적 증거들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맞죠? 네, 확실합니다. 우선 김철수 씨와 영미 씨가 함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47건 있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 13회, 함께 여행 가는 모습 6회, 그리고 탐정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둘이 함께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혼집이라고 말하는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철수 씨가 법인 카드로 내연녀와의 만남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호텔비, 식사비, 선물비까지 이 몇 달 사이에만 1,200만 원어치 증거가 있어요. 지은이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엄마 회사 돈으로 불륜 데이트 비용을 냈다는 거예요? 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와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했는데 이런 끔찍한 사람이었다니. 지은아, 엄마, 저는 이제 아빠를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30년 동안 고생한 엄마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엄마가 일군 회사를 이렇게 이용하다뇨. 지은이가 주먹을 꽉 쥐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제대로 싸워서 이 나쁜 사람들 꼭 벌 받게 만들어요. 제가 엄마 옆에서 도울게요. 그런데 그 전에 지은이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새언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엄마한테 뺏어간 돈도 되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식당에서 엄마를 모욕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지은아,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접근할게요. 며칠 후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유진 언니랑 얘기해 볼 거예요. 미리 경고라도 해줘야죠.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상처받게 될까봐 엄마는 너무 걱정돼. 엄마, 걱정 마세요. 저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요. 지은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온갖 악질들 다 봤어요. 유진 언니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제압해야 해요. 지은아, 엄마는 몇 년간 참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언니한테 똑똑히 보여줄게요. 우리 엄마 만만하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지은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언니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짓들,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유진이를 따로 불렀어요. 언니, 얘기 좀 해요. 아가씨, 무슨 일이야? 갑자기 따로 보자고 하고. 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걸? 지은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뭐? 갑자기 무슨? 4억 5천만 원. 분유값, 유치원비, 학원비, 아파트 매매 자금, 인테리어비까지 다 계산했어요. 유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고요? 언니가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준다고 압박하고 손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라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건 협박이 아니라. 그리고 증여세 안 내려고 엄마 회사 담보로 대출받게 강요한 것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평생 일군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유진이가 더 당황했어요. 그건 세금을 아끼려고. 세금을 아끼려고? 언니 편의를 위해 엄마한테 대출 이자까지 떠안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엄마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그것도 다 증거로 남았어요. 그 식당에 저도 함께였으니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거든요. 유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가씨, 그건. 언니한테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첫 번째, 내일까지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깔끔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 정신적 학대, 부당이득 가난, 손해배상까지. 받은 돈의 몇 배로 죗값을 치르게 만들 거예요. 감당할 자신 있으면 모른 척 그냥 있으셔도 되고요. 아가씨, 지금 어머님 말만 듣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막 나가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거리가 막 나가는 거죠. 지은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제가 변호사라는 거 잊으셨어요? 저는 이런 사건들 전문이거든요. 언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없이 봤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30년 헌신한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해요. 가족이 4억 5천만 원을 뜯어먹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어요. 나한테 언니는 이미 가족 아니에요. 오빠도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예요. 제 말 뜻은 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언니한테서 모든 걸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나갈 때 제가 나설 거라는 건 생각 못 하셨나 보죠? 지은이가 유진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언니, 한 번만 말할게요. 24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조용히 사과하고 돈 돌려줄 건지. 아니면 제가 언니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싸울 건지. 아가씨, 언니, 저는 엄마처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건드린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이가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밤 8시까지 답 주세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다음 날 밤 8시가 되었는데 유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유진 언니가 답을 안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겠어?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문제도, 유진 언니 문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가족 회의 날이 왔어요. 저와 지은이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 뭔 소리야, 갑자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혼해요. 뭐? 당신 제정신이야? 그때 지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아빠가 그동안 상간녀와 저지른 불륜 증거 사진들이에요. 남편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참 대단하세요. 몇 달간 쌓인 증거만 해도 이렇게 넘치더군요. 총 47회 만남, 호텔 13회, 여행 6회.
모든 비용은 엄마가 혼자 일해서 번 회사 돈으로 지출하셨고요. 지은이가 차갑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 이건 새언니가 엄마한테 협박해서 갈취해간 돈 내역이야. 분유값 480만 원, 유치원비 3,240만 원, 각종 학원비 960만 원, 아파트 매매 자금 3억 원, 인테리어비 1억 원, 총 4억 5천만 원. 참 대단한 마누라 덧네. 민수가 입을 벌렸어요. 4억 5천만 원? 응. 언니가 엄마한테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아? 지은이가 유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엄마 회사를 담보로 대출받게 강요했죠. 엄마가 평생 일군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면서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유진아, 그리고 이건 네가 나를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매너 교육해드릴게요. 조롱한 녹음 파일이야. 어머님 저는 지은이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예요. 그리고 아빠. 지은이가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동안 상간녀와 순이가 바보 같다, 고마운 아줌마다라고 비웃었죠? 증거로 다 남아있어요. 지은아, 아빠, 저는 아빠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을 어떻게 아빠라고 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한 거.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지은이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이 가정에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은 이미 한가득 쌓여 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까지. 모든 걸 다 받아내겠어요. 법정에서 뵙죠. 6개월 후 법정에서 지은이는 제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김순희는 30년간 피고와 함께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지은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영업일지 1200여 페이지, 고객관리 기록 800건, 그리고 계약서에 남은 원고의 서명 2400개가 이를 증명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지은이는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또한 피고는 2년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자금 12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진이 문제까지. 며느리 박유진은 정신적 압박을 통해 원고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취득했으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원고의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강요한 것은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0년간의 헌신적인 기여와 피고들의 배신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피고 김철수는 원고 김순희에게 재산분할로 8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며느리 박유진은 부당이득금 4억 5천만 원을 연 5%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 그 순간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해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먼저 직장에서 일이 터졌어요. 지은이가 유진이가 다니는 회사에 소송 사실을 알렸거든요. 언니, 소문 들었어? 이 팀 박유진 과장이 시어머니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먹었다며? 그거 진짜야? 4억이 넘는다던데? 아니, 무슨 대기업 다니면서 시어머니 등골을 빼먹어. 직장 동료들이 연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유진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옷들도 이제는 시어머니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유진이는 승진해서 완전히 밀렸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과장 자리도 위태로워졌고요. 그리고 민수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유진아, 우리 이혼하자. 민수 씨, 갑자기 왜? 갑자기? 너가 엄마한테 한 짓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수 씨, 내가 잘못했어. 이제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 기회를.
어떻게 4억 5천만 원을 받고도 엄마를 모욕했어? 그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면서 회사까지 담보로 잡게 했잖아. 너 정말 악마야? 민수 씨, 제발. 늦었어. 엄마가 30년 동안 날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 같은 악마랑 함께 살 수 없어. 유진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민수는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민서, 양육권도 포기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안 돼. 남편 철수는 더 비참하게 망했어요. 바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김철수 대표, 30년 조강지처 부인 배신하고 바람 폈다면서요? 순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말 실망이야. 그런 사람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부동산 업계에서 불륜, 계약 취소합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에 무너진 거예요. 더 웃긴 건 바람 상대, 불륜녀 영미의 반응이었어요. 철수 씨, 나는 성공한 남자가 좋아서 만난 건데 이제 망했잖아. 영미야, 잠깐만,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사랑? 나는 네 돈이 좋았던 거야. 와이프한테 다 뺏겼다며? 그럼 난 더 이상 그쪽이랑 볼 일 없어. 영미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남편은 사업도, 가족도, 바람 상대까지 모든 걸 잃게 되었죠. 모든 걸 잃은 철수 씨가 저에게 찾아와서 빌더군요. 순이야, 여보야.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철수 씨, 우리 이제 남이에요. 순이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남이 되겠어?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30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각자 갈 길 가요, 우리. 며느리 유진이도 찾아와서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민수 씨랑 못 헤어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진 씨, 우리 이제 남인데 어머님이라니? 듣기 거북하네. 어머님 제발. 돈이나 갚으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 하고 싶으세요? 지은아, 엄마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68년을 사셨으니까 분명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저는 서점에 자주 갔어요. 책을 읽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엄마, 요즘 서점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네요? 응, 조용하고 좋아. 책도 읽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럼 우리 북카페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북카페? 네. 책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 후 저와 지은이는 함께 북카페를 열었어요. 엄마, 북카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모녀 북카페는 어때?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좋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네요. 법정에서 받은 돈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아담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지은이가 인테리어도 도와주고 책 선정도 함께 했어요. 엄마, 여기 빈 공간을 법률 상담실로 만드는 건 어때요? 제가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것도 좋겠다. 나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개업 첫날에는 정말 떨렸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오시면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모녀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북 카페예요. 지은이와 함께 일하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 오늘도 법률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많네요. 지은이 너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엄마도 혼자 30년 버텨오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함께 할게요. 6개월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서 와, 민수야. 앉아.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수야. 엄마, 저는 의사라고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했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못 봤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는지 단 하나도 몰랐어요. 민수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한정식 집에서 엄마가 유진이한테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누라한테 구박받을까봐 소중한 엄마를 무시당하게 놔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그만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 말해야 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 아침 챙겨주시고 학원비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서울대 갈 때도, 의사 될 때도 한 번도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말 안 했죠?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제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엄마, 유진이랑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혼 조정도 다 끝났고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제가 지금까지 못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지은이랑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너도 네 인생 새로 시작해. 엄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어떻게 너를 미워하겠니? 민수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민수와도 화해하고 카페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게 됐어요. 순희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68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저도 용기가 나네요.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은이가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해드렸죠. 순희 씨 덕분에 쟤도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었는데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심지어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변호사 딸과 함께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혼자 30년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요. 68세의 새 인생을 시작하신 소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특히 항상 제 생각을 해주는 딸이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 중에 진짜 내 편이 있다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지은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저를 위해주는 딸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그리고 진짜 내 편을 찾으세요. 법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완벽해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희망적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